이제 최근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수년째 계속 올랐습니다. 2012년도에 부동산의 그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상승기를 거쳐가지고 대세 상승기가 이제 3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많이 오른 가격이 원상복귀를 해서 폭락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때까지 제가 2003년도부터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뭐 2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고 했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의 조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들은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뭐 1기 신도시라던가 2기 신도시, 이런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라든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지나온 현실의 팩트입니다. 과거의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겠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이 좀 돼야 된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조금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시장 경제에 맞춰 가지고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올랐던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뭐 0.01%, 0.02, 0.3, 뭐 이 정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 이외에 언론 매체에서 이제 거래의 특수 거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 표준화를 했을 때 100건 중에 뭐 한 건, 두 건이 거래된 거를 굉장히 객관화된 것처럼 이제 표시화 해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매물들, 싼 저가의 매물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들은 핵심적인 지역에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지금 현재 양도세에 대한 그런 중과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거래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거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제 생각에는 평준화가 많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진짜 실제로 많이 오른 지역들은,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이 오르고 또 많이 올랐지만은, 이런 지역들 번 외에 지방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의 지역들, 인천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저평가돼 있던 지역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오르면서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로 대출의 규제라든가 15억을 초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실투자금이나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그 부동산의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동산의 시장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았던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테이퍼링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들 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세월들을 보면은 무주택자 분들하고 다주택자 분들하고 지금 계속 오른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 다주택자 분들, 투자자 분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지역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투자들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더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규제 지역들로 인해서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보유세, 이러한 세금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지방이라든가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투자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편향적인 시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뭐 누구도 모른다고 했죠. 신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등기를 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변곡점들이 생기는데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는 이 시기 속에서, 시절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결코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은 이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내가 대출이 두렵고,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두 개의 내가 선택지가 있을 때는 내린다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주택이 오를 거다, 앞으로의 자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산을 소유할 겁니다. 뭐 전세의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이 아니면 지방이라도 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러한 부동산들을 소유하겠죠.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수도권으로 가고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청약이라든가 이런 재테크 민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이 일정이 앞서 있는데 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지 않죠. 이러한 민간 사전 청약이라든가 공공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라도 계약금이 안 드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다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코 보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나는 그 먼 미래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작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좋은 거 다 가지면서 본인 가족들이 정말 필요한 집,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한 칸 없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거기에 행복감을 통해 가지고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정작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년마다 전세를 계속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상위급지의 전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위급지로 계속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전세가 상승의 폭풍이 또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에 있어서 관심을 사전에 미리 가졌더라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실행을 하면서 하나 두 개씩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 나와서 20살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그때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월세나 전세로부터 처음 시작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적금을 모으면서 내가 종잣돈을 모으지만은 실제로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이들을 낳거나 자녀들이 생기게 된다면은 정말 실제로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위험하지만 대출을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먼저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 이 케이스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내가 내 집 마련을 쓰는데 필요한 곳을 살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실제로 두 번째 자산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고 부동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한 발, 두 발 나아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라는 생각에 픽스를 세워놓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면 되겠죠.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나는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나는 부동산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는 무언가 액션을 취할 거야. 떨어지면은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는 살 거야.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그런데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진짜 온다면 누가 먼저 이 부동산을 사겠느냐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빨리 먼저 진입할 수 없을 뿐더러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내가 두려워서 이 주택을 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부동산을 하루라도 빨리 소유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부동산이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대출의 규제가 꽁꽁꽁꽁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어려운 시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출의 규제가 풀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좀 기다렸다 살 거야 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대출의 규제 완화성을 좀 풀어주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많이 올랐지만 내가 내 집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어떤 분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굉장히 좋을까요? 당연히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기가 좋습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못해요. 1순위에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주택자 이상은 1순위 자격 제한에서 조건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청약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렵겠죠.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시점, 지금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많이 분양가를 책정했던 것들이 할인 분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른 가격은 지금 팩트죠.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준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전세가율을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의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7억이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있는 거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있는 아파트가 10억인데 전세가가 40%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품이 껴있다. 왜냐면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이죠.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고평가된 지역인가 저평가된 지역인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50%를 넘는 전세가율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 가격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도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매매 가격만 그냥 미친 듯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보합적이다. 그러면 거품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전세가율 역시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전세가율도 한번 보시고,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영끌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막 땡겨가지고 무리해가지고 사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금리에 따른 뭐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리로 인해 가지고 내 생활 패턴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무조건 내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신 분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계약금도 모으시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고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고통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중에 얼마라도 돈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이때까지 룰루랄라 놀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명품백 다 사고 명품 시계 다 차고 좋은 옷 다 입고 좋은 차 다 타고 하신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기회가 와도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외식을 한 달에 2번 하면은 한 번으로 줄이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 안 된 분들이 폭락할 거야 라는 편향적인 시각을 보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는 종잣돈을 모으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인내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3년,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끼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썼거든요. 탕진했거든요. 그러니까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계약금조차 없는 거죠. 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빚이 5천만 원, 마이너스 빚이 1억 원, 마이너스 빚이 2억 원 있는데 무슨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폭락을 아마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폭락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물량이 아주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올 뿐이지, 그리고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그런 가격의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금이나 내가 이제 인내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종잣돈이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2019년도부터 만약에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소비와 절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비와 절제를 한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행여라도 스쳐 지나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시간을 내가 버텨야 되겠죠. 그 시간을 버티면서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인생은 굉장히 길죠. 저도 뭐 44살까지밖에 안 살았지만 앞으로 2배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생은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야지 앞으로 내가 무언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